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댓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댓글부터 읽어드리고 제가 코멘트 드릴 거 있으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이 영화 보셨군요. 저도 개봉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고수님이랑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 추천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그래요. 한번 봐볼게요. 최초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그린 영화인데,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전쟁을 끝낼 수 있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세계를 파멸토록 만들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고뇌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고수님께서 인공지능이 진화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영상들을 가끔 봤었는데,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걱정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과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이 처해진 이 순간 현재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괴리가 느껴져 더욱 언젠가 암울한 미래의 모습이 현실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오펜하이머 영화 추천드립니다. 흐흐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기술에 대해서 엔지니어 혹은 과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자신이 만든 기술이 악하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때 그 미국에서 랩에 있었죠. 저희 랩에 제 친구인데, 지금은 그 친구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학생 때는 둘 다 학생이었겠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백인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저 미국 시애틀 출신이에요. 그 시애틀 요 근방에 가시면 세계적인 비행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회사가 있고 그 비행기 회사와 협력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애틀은 항공을 공부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죠. 어쨌든 제 이 친구가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 친구예요. 내국인 친구인데, 그 미국에서 이 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가용 자동차도 있지만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경비행기를 몰고 막 어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살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에 대해 좀 자주 접해보고 자주 타게 됩니다. 특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옆주 갈 때 자가용 경비행기 직접 끌고 운전해서 가거든요.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나 해나.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비행기 개발을 꿈꾸는 공학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렸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해야지 이제 비행기 설계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기계공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기계공학과 석사를 마쳤어요. 그 시애틀 지역에서. 그래서 이 친구 전공은 그 대학교 전공은 그 비행기 설계예요. 그래서 비행기 설계를 석사까지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비행기를 설계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인이니까,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방 프로젝트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신문을 보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참여했던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어느 뭐 지역에 전쟁 지역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직접 미사일 탄두를 개발한 건 아닌데, 그 본인이 이제 비행기 전문가로서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개발했는데, 그 부품이 탑재된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전쟁 지역에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왔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이 친구가 너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로 그거를 만든 건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되게 돼서 이 친구가 되게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엔 그 비행기 회사, 그 좋다는 비행기 회사를 퇴사를 하고 사표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곳으로 박사과정 다른 학교로 옮겨가지고 박사과정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했던 랩에, 저희 랩에 같이 연구했던 동료예요. 지금은 그 친구가 뭘 하면 교수하고 있어요. 교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하고, 뭐 제 박사과정 랩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컴퓨터의 결합, 이게 이제 제 박사과정 때 랩에서 늘 했던 일이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을 자꾸 컴퓨터랑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랩이에요. 뭐 막 인간의 몸에 막 전자칩을 심고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뭐 그런 연구를 하는 랩이 제가 했던 연구였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도 고민을 하다가 컴퓨터 기술을 주로 다루게 됐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거기서 자기가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혹은 폭격기에 들어가는 그런 군사 무기를 하던 일을 관두고, 그런 게 좀 마음의 양심이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 랩으로 왔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가 거기서 피해 왔다고 해서 마음이 언제나 편할 수는 없는 거라고. 왜냐면 바이오테크놀로지도 되게 위험해요. 바이오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때 무슨 고뇌를 했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를 좋아해서 그냥 단순하게 컴퓨터 좋아해서 컴퓨터를 계속 하게 됐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8비트 게임기들은 그 비디오 게임 팩을 꽂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꽂아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이자 게임기였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비디오 게임용으로 나온 그 게임 롬팩을 일반 PC에도 꽂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기로도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자연스럽게 게임 이퀄 컴퓨터 뭐 이렇게 그런 공식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IBM 호환 컴퓨터가 히트를 치면서 이제는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막 게임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게 돼서, 그래서 그 계기로 계속 컴퓨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현대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를 인간의 뇌와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학교 가려고 막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영어 단어 막 외우시잖아요. 근데 영안사전 세트를 조그만한 마이크로칩으로 만들어서 뇌에다가 심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칩 하나 뇌에 심으면 영어 단어 안 외워도 된다고 쳐봐요. 굉장히 쿨해 보이지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 본연의 모습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돈 주고 이렇게 영어 사전 사가지고 뇌에다가 딱 심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영어 사전, 뭐 일본어 사전, 중국어 사전, 뭐 법률 대백과, 뭐 대백과 사전 같은 거를 다 뇌에 심겠죠. 그러면 결국엔 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똑똑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주 미개한 지능을 가진 상대적으로 그런 세계가 펼쳐지겠죠. 굉장히 큰 디스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게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걸 알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 착각으로 인해서 세상은 아주 어둠으로 뒤덮이게 되겠죠. 디스토피아입니다.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이거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는 학과장님도 찾아갔었어요. 학과장님 찾아가가지고 면담 신청하고 학과장님한테 나 이거 진짜 고민된다. 이 연구 테크놀로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은 결국엔
기술을 많이 가지게 되면 악으로 치닫는 데 난 고민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학과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학과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학과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른 답변을 내놨겠죠. 학과장이 단순하게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아주 쿨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건 남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구하면서 2명의 학과장과 면담을 했어요. 일단 기계공학과 학과장이 있었고, 제가 기계과였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그 연구가 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또 연결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학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기계공학과 학과장은 돈에 좀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 엔지니어링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저택에 살면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윤리보다는 그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되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순수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술이니까 잘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돈밖에 안 나오겠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명공학과 학과장한테 가서 좀 제 고민들을 얘기했는데, 네가 하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들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큰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도 학과장이기 때문에, 학과장이니까 학과 연구를 해야죠. 그거 알지만 연구를 스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 때 했던 연구를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을 사이보그화하는 그런 연구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컴퓨터를 인간에게 접속시키는 그런 연구를 했던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박사 때 그냥 그걸로 펀드만 따고 연구만 하고 졸업하고는 더 이상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개발하는 그냥 업계에서 그냥 일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막 인간의 막 뇌에다가 뭐 인간의 몸에다가 컴퓨터 집어넣고 막 이런 연구는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인공지능조차도 이제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게 컴퓨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인간 대신에 뭐 계산해주고 일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말 미친 거예요. 그 막 빌딩 엄청 높은 고층 빌딩, 뭐 예를 들면 한 10층 정도 되는 고층 빌딩 있다고 쳐봐요.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 사람이 안 살아. 모조리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서버로 가득 찬 막 이런 슈퍼컴퓨터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다는데. 그래서 인간의 의식세계를 조종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못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뭐 개인 방송이나 뭐 미디어 앱 깔아놓고 재밌다고 보시는데, 이 미디어가 사실 인간을 컨트롤할 만큼 이 사람의 눈과 귀를 한번 장악하면은 인간의 의식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당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이 당신의
검색 기록과 영상 봤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당신이 좋아할 만한, 즉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을 가장 극대화하게 뽑아낼 수 있는, 당신에게 즉 쾌락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뭔지 정확하게 찾아내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미 굉장히 심각하게 통제당하고 있는 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이제 굉장히 디스토피아로 이미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난달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컴퓨터 이제 그만해야겠다, 컴퓨터 그만하고 난 뭘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지식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스마트 팜을 만들어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뭐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개발보드 사가지고 거기다가 모터랑 막 연결해가지고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 만들어가지고 그거랑 트랙터랑 연결해가지고 자기 혼자 밭 갈고, 자기 혼자 물 주고, 자기 혼자 씨 뿌리고 농약 치는 뭐 이런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PID 컨트롤러로 자동으로 온도 습도 조절되게 해놓고, 뭔가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게 인류를 위한 길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너무 많이 알게 되면요. 자, 그런데 사실 기술 그 자체는, 테크놀로지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항상 인간은 그거를 악한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를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는 거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반드시 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을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 스스로가 선해질 수 있다, 완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면 결국 그 기술의 끝은 악에 도달합니다. 악의 마지막. 그래서 인간이 만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즉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악의 그 마지막 끝판왕의 모습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인간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그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디스토피아의 마지막 모습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에게 공산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는 이 인간의 문명이 공산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그래서 좌파 진보적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그 자체가 인간을 계속 공산주의로 몰아가면서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좌파 진보적 사상에서 멀리 하시고 경계하시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겁니다. 초거대 강인공지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은
노동을 안 해도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꾸 공산주의를 구현할 겁니다. 즉 기계한테 일하게 만들고 인간은 기본소득 받고 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앞으로 남은 인류의 역사는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져 버렸는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공지능이 아직도 인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즉 인간은 자신이 김정은이 되고 인공지능을 인민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만 결국 인류의 마지막은 거꾸로 된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김정은이 되고 인류가 아주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거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로드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가올 디스토피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인공지능 종주국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세워진 컬처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의 경전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갑니다.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귀향을 가가지고 그 귀향사를 하면서 그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앞으로 나타날 디스토피아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다가올 이 시대들을 어느 정도 청사진으로 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최정상의 연구소에 있으면서 경험한 모든 테크놀로지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한 모든 테크놀로지, 그리고 개신교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달은 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